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그물을 올리는 어부, 이슬 맺힌 연잎과 산속 사찰잎고 배가 떠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3. 겹겹이 푸개진 산줄기들이 구름과 안개에 가려져 점점 농도가 옅어지며 멀리까지 이어져 있다. 초록빛 짙어가는 여름, 고요한 산사를 찾았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산사의 처마 끝에 작은 종 모양의 풍경이 달려있다. 신자가 우산을 쓰고 법당으로 다가간다. 연잎이 핀 숲안엔 빗물이 가득 고여있다. 세상의 소음은 잠시 잊고 절이 내는 아득한 소리에 마음이 열리는 순간, 승려가 종각에서 범종을 친다. 깊고 묵직한 여운이 이내 가슴을 파고듭니다. 신자는 법당에서 참배를 한다. 맑은 약수가 대나무 판을 타고 바위를 파서 만든 커다란 수조로 졸졸 떨어지고 있다. 천년의 울림, 범종 소리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서브 타이틀 천년의 소리 시가 되다. 중년의 남자가 한옥 툇마루에 하얀 한지를 펼치고 연적으로 벼루에 물을 쪼르륵 따른다. 그리고 먹을 벼루에 대고 돌리며 검은 먹물을 만든다. 여기 선으로 소리를 표현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벼루 옆에는 붓 세자루와 문진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대한민국 1호 캘리그라피 작가 이상현. 진한 묵향에 마음의 표정을 드러내는 작업은 언제나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캘리그라피라는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늘 항상 궁금했던 것이 소리를 시각예술로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자연의 소리를 시각예술로 담아낼 수 있을까? 그것도 제가 작업하고 있는 글씨 문화로서 보여주는 선의 예술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표현되는 그런 이미지도 하나의 문자의 역할, 마음의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소리에 맞춰서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에 붓글씨를 쓴다. 천년의 시간을 담은 종소리는 과연 어떤 선을 품게 될까요?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드넓게 펼쳐진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한목리의 성종사마당에 범종 여러 채가 진열되어 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청동의 기운이 진동하는 곳. 천년이 가도 깨지지 않을 소리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상현 작가는 작업장으로 들어가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현입니다. 네, 선생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와,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그 종을 만드시는 곳이에요. 와, 규모가 엄청난데요. 와, 선생님 네. 종 만드는 공장 쳐놓고는 세계에서 제일 큰 종이에요. 아, 그러세요. 야, 선생님 저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네. 작업자들이 운동장처럼 면적이 넓고 천장이 높은 작업장에서 범종을 만들고 있다. 원광식 장인은 붓으로 종 모형을 말린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112호인 원광식 주철장. 반백년이 넘는 세월, 오직 종 하나만을 바라보며 완벽한 소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종 모형의 도형제를 바른다. 자막, 지르콘 성분의 도형제가 쇳물이 주물사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 수백 번 만들다 깨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다다른 자리. 맥이 끊긴 옛 장인의 소리를 우리 고유의 범종 제작 방식에 현대의 공법을 더해 재현해냈습니다. 자막,
밀랍 주조 공법. 밀랍으로 종의 모형을 만들고 외부에 줌을 쌓도록 거푸집을 만든 뒤 열을 가해 밀랍 모형을 제거한 후 청동 쇠물을 붓는 신형으로 공법. 지금 만들어가지고 원광식 장면. 밀랍 문양이 불에 글자를 녹아서 붙여. 없어지며 만들어진 문양으로 쇳물을 부으면 밀처럼 태워내버려. 문양이 세밀하게 나온다고 설명한다. 샘플을 보면 종 모양의 외형 네. 안쪽에 그림과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종의 외형과 내형을 결합하는 조립 작업. 종 모양의 내형을 받침대에 세워놓고 도르래로 외형을 조심스럽게 씌운다. 외형과 내형 사이 실제 종 모양과 꽃 같은 빈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종 외형의 둘레를 살펴보고 외형 구멍에 전자 측정기를 꽂아 내형과의 공간을 측정한다. 정확히 맞아요. 이게 동그란 원은 아니야. 짱구가 돼야 틀려. 이상현 작가는 원광식 장인의 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작은 오차 하나가 소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만큼 매 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아들 원천수, 범종 제작 이수자. 성선생은 이 털털하신 성격이신데 이 종 작업할 때만은 지금 이런 1mm 오차 가지고도 종소리가 크게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리 쪽 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만약에 이 소리가 본인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원광 선생님. 다시 만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도자기 만들 때는 왜 도공이라 그러나? 그런 분들이 왜 도자기에 가서 티가 있고 그러면 깨버리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이거 하면은 깨서 녹여버려요. 그렇게 힘들게 만드신 종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막 제가 7톤 이런 것까지 깨서 녹여버린 것도 있어요. 7톤짜리면 엄청 큰 종이죠. 그렇죠. 거의 집만한 거죠. 한 3m 정도 되는. 종 외형에 쇠로 만든 거푸집을 씌우고 외형 꼭대기에 쇳물 통로를 연결한다. 쇳물이 잘 흘러 들어가도록 단단한 통로를 만들어 주는데요. 종 외형과 거푸집 사이 공간에 도령포와 점포로 이루어진 주물살을 채워넣고 거푸집 윗부분도 결합한다. 1200도가 넘는 뜨거운 쇳물을 견뎌내는 건 다름 아닌 흙. 거푸집 밖으로 쇳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꾹꾹 눌러줘야 합니다. 철판이 달린 도구로 주물살을 단단하게 받치고 팽팽하게 깎아준다. 작업장 지하 공간에 원형의 용광로가 설치되어 있다. 천수 씨는 용광로에 쇳덩이를 넣고 가운데 구멍이 뚫린 두꺼운 쇳뚜껑을 구르레로 덮는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몇 시간 정도? 4시간 동안요? 천수 씨가 대형 토치로 용광로에 불을 붙이자 뚜껑 구멍으로 시뻘건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용광로 주변에선 뜨거운 열기가 이글거리고 있다. 자막 쇠용해 작업. 원광식 장인과 이상현 작가가 마당으로 나간다. 인간은 기껏 100년을 살지만 종은 1000년 이상을 간다. 종 앞에 설 때면 다짐처럼 매번 떠올리게 되는 말입니다. 원광식 장인은 종각으로 올라가 닭목으로 높이가 1m가 넘는 대형 범종을 친다. 통나무 모양의 닭목이 부딪히는 자리엔 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원광식 장인과 이상현 작가가 같이 범종을 친다.
이상현 작가는 눈을 감고 종소리를 듣는다. 아까 작업에 대한 이야기 또 공정 과정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소리 한 번으로 모든 게 선생님 다 그냥 예? 100마디가 필요 없네요. 이 소리 한 번으로 정말 저는 이 종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종소리를 들어본 게 처음이거든요.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더 아름다움을 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또 달라.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맹놀이를 따라 잔잔한 소리의 여운이 손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상현 작가가 범종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껴본다. 이 떨림이 막 뭔가 손끝에서 막 찌릿찌릿한 느낌 있잖아요. 글씨를 쓸 때도 이 붓이 화선지 위에서 이렇게 획이 그어질 때 마찰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찌릿찌릿한 뭔가에 손끝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 정말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지금도 종소리가 멈췄는데 지금도 손에서는 그 여운이 계속 남아요. 원광식 장인이 이상현 작가를 데리고 다양한 범종이 진열된 진열장으로 들어간다. 보신각 종을 비롯해 지금껏 만든 범종만 7천여 구. 종소리가 30리를 간다는 명성도 얻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원광식 장인은 소형 범종을 친다. 껍데기 내는 소리 개발을 지금도 하고 있어. 내년에 나오는 종 다르고 올해 나오는 종 다르고 네, 작년에 나오는 네. 종 다르다. 그러면 선생님이 최고의 소리를 들으려면 선생님 오래오래 사셔야 되네요. 네? 선생님 건강하세요. 내 평생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네. 이 소리 때문에 내가 도치에 사는 거야. 원광식 장인과 이상현 작가가 담소를 나누며 백구와 함께 마당을 걸어온다. 화단 가장자리에 범종들이 경계석처럼 빙 둘러져 있다. 작업장 용광로에서 강렬한 불길이 치솟아오르고 있다.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가 한여름 작업장을 달굽니다. 용광로에 가루를 뿌린다. 구리와 주석을 합금해 만든 범종. 원광식 장인은 기다란 수막대로 용광로를 뒤적인다. 이거 저걸 넣은 거야? 그것도? 쇳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얼마나 완벽하게 제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작업자가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기다란 쇠꼬챙이로 용광로에서 쇳물을 조금 퍼낸다. 쇳물은 덩어리가 진 채 벌겋게 달아올란다. 도르래로 지하에서 용광로를 들어올려 커다란 쇠통에 쇳물을 붓는다. 수천 번을 더했어도 매번 긴장되는 쇳물 붓기 작업. 쇳물에선 수많은 불꽃이 튀어오르고 있다. 쇳물이 폭발하면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던 아찔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붉은 쇳물이 군데군데 둥이진 채 쇠통에 담겨있다. 옛날에는 그 쇳물통을 미고 구대를 들어가지고 그거 자빠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미고 들어갔다니까 어깨다가 그 손으로 들어붙고 그게 위험한 장난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지금이 어디 사람이 뭐 전기가 딱 먹으면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들어 쭉 밀고 들어가요. 옛날엔 다 사람이 펐다고. 쇳물을 퍼가지고 들고 다니면 들고 가서 벗다고. 작업자가 우르레로 쇠통을 덮부집 근처로 옮기고 쇳물에 온도계를 넣어 온도를 잰다. 쇳물에선 불꽃이 일어난다. 1240도. 너무 온도가 높은 걸 그대로 보면 이게 못 견뎌. 흙이 지저분하게 나온 거죠. 소리 부분은 어떤 거? 지저분하게 나오면 소리가 좀 안 떨어져. 이상현 작가가 긴장한 얼굴로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작업자가 다시 온도계를 넣자 쇳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작업자는 쇳물에 집 여러 묶음을 넣는다. 숱한 시행착오 후에야 비로소 얻게 된 값진 지혜. 짚은 쇳물에서 활활 타고 있다. 이물질을 걸러내고 쇳물 넣는 속도를 조절하는데도 짚은 제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작업자들이 도르래로 쇠통을 들어올린 상태로 둥근 조종대로 쇠통을 기울여 쇳물을 거푸집에 천천히 붓는다. 나 왜? 작업자들은 도르래로 쇠통을 옆으로 옮겨 다른 거푸집에도 쇳물을 붓는다.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한 붓. 이상현 캘리그라피 작가의 사운드 드로잉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현 작가가 화선지가 씌워진 대형 캔버스를 작업장에 세워놓고 커다란 붓에 먹물을 묻혀가며 거침없이 자유롭게 글씨를 쓴다. 작가는 먹물이 잔뜩 묻은 흰색 도포를 입고 있다. 작가는 꽃 본 듯이 라는 글씨를 완성하고 꽃자 아래쪽에 붉은 꽃을 그린다. 꽃 본 듯이. 꽃 본 듯이. 네, 선생님 작업하는 걸 보고요. 이렇게 쇠를 다룰 수 있다라는 그 자체의 이 과정만으로도 굉장히 차갑고 투박하고 그 험난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추운 한겨울에 동지 썼달 꽃을 본 듯이 저한테는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글씨 속에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글씨 써주신 데 대해서 글씨가 아주 이쁘게 잘 됐네요. 그 모든 걸 내 마음 속에도 다 파내가지고 글에 담아놓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 쇳물이 떨어지는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그냥 선생님이 걸어온 길 같다는 생각. 예쁘고 단정하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울컥울컥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빨갛게 달고오른 그 열정, 그 과정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쇳물을 쏟아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나름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 과정은 그냥 바로 우리 선생님 같은 그 마음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느낌.
비가 지붕을 타고 작업장 마당으로 후두득 후두득 떨어져 내리고 있다. 원광식 장인은 우산을 쓰고 숲길을 걸어온다. 이른 아침 길을 나섭니다. 자막 경기도 안성시 칠장리. 경기도 안성에 자리한 천년고찰 칠장사. 한옥 처마 끝에 풍경이 달려있다. 승려는 빗자루로 푯마루를 쓰는 중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승려가 원광식 장인과 한옥에 마주 앉아 분쇄기로 원두를 간다. 그리고 원두가루를 드리퍼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진한 갈색의 커피를 내린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어김없이 찾게 되는 곳. 원광식 장인이 소박한 찻잔에 담긴 커피를 마신다. 침묵의 끝에서야 장인의 속내를 듣게 됩니다. 한 작품을 만들듯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게 마지막 소원이야. 이게 어떤 때 보면 젊어서 너무 욕심이 과하게 빨리빨리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승려가 종각에서 범종을 친다. 원광식 장인은 곁에서 종소리를 듣고 있다. 장인의 손을 떠나 10년의 나이를 먹은 종소리.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는데요. 원광식 장인이 종각으로 올라가 범종을 살펴본다. 장인은 범종을 친다. 조금 내려가도 돼. 너무 높고 달라. 좀 내려서. 종을 치기 가장 좋은 위치를 뜻하는 당좌. 종의 수명을 늘리고 소리의 여운을 만들어줍니다. 원광식 장인이 아들 천수 씨와 함께 닭목을 조금 아래쪽에 달고 다시 범종을 친다. 그게 1300년 전에 옛날에 종이 소리가 좋다는 얘기는 강연대에서 풀었기 때문에 유액에 나온다는 이 소리가 유액이다. 그래서 오래 치면 칠수록 소리가 부드러워져. 승려가 범종을 울린다. 충청북도 진천군 흰목리의 송정사. 큰 비가 쏟아지던 날, 충분히 식혀서 굳힌 종을 꺼내는 시간. 작업자들이 작업장에서 도르래로 거푸집을 해체하자 돌처럼 굳은 주물사가 드러난다. 작업자는 해머로 주물살을 부순다. 종을 지탱해주던 가장 두꺼운 막부터 거침없이 걷어내는데요. 작업자는 나머지 주물살을 계속 곁들인다.
원광식 장인이 리모컨으로 보르레를 조정해 중간 부분 거푸집을 드러낸다. 벗겨내고 또 벗겨내는 지난한 탈피의 과정. 원광식 장인이 망치로 주물살을 부수고 천수 씨는 수막대로 주물살을 고정한 철사를 뜯어낸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종의 원형. 새로운 종은 과연 어떤 소리를 품게 될까요? 작업자는 대형 드릴로 엄종 안쪽의 주물살을 깨뜨립니다. 사람의 손을 일일이 거쳐서야 마침내 종이 완성됐습니다. 이 소리만 이제 잡으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원광식 장인이 엄종을 보르레에 매달아 놓고 등목으로 두드린다. 어쨌든 듣는 이하고 만인이 다 그 아름답게 느낄 적에 그 소원이 누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작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잘 만들어서 많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종이 만드는 장인의 할 일이 의무라고 생각하거든. 일기일회의 삶이 만들어낸 천년의 소리. 그 깊은 울림이 전해주는 평온한 순간에 잠시 머물다 가시겠습니까? 자막, 종소리를 듣는 순간만은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기획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3 천년의 소리 시가 되다 였습니다.